도구 호출에 대해서 실습을 해보겠습니다. LLM은 두뇌라고 했었고, 이제 도구는 이제 외부 기능에 연결하는 이제 손발이라고 저희가 했었죠. 그래서 툴 데코레이터부터 이제 바인드 툴스 메소드, 그리고 툴 콜링 루프까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실습에서는 이제 태빌리 웹 검색 API를 사용을 할 텐데요. 태빌리 인증키 발급받으신 다음에 .env 파일에 설정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먼저 임포트 해주시고 모델은 그록의 Q13 32B 모델을 사용을 하고요. 툴 데코레이터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단순하게 이제 파이썬 함수를 도구로 변환하기 때문에 가장 단순한 이제 도구를 정의할 수 있는 방법인데 또 그만큼 또 강력하고 쉽게 쓸 수 있고요. 또 많이 사용되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도구의 용도를 기술하는 이제 닥스트링, 그리고 인자값의 형식을 지정하는 이제 타입 인트, 이런 것들을 잘 정의해 주시는 게 일단 중요하겠고요. 아래쪽 예제에서처럼 이제 함수를 정의하고 이제 툴 데코레이터로 이제 도구로 변환해 주는 거죠. 함수의 이름과 그리고 인자값들 타입 인트 명확하게 정의해 주시고 날짜를 문자로 입력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닥스트링 부분에 이제 도구의 용도를 잘 기재해 주시는 게 중요하고 날짜 형식에 대해서도 충분히 모델이 파악할 수 있도록 힌트를 전달해 주고요. 이제 이 부분이 이제 모델한테 이제 전달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여기를 정확하게 잘 정해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모델이 이제 도구를 호출할지 또는 어떤 식으로 호출할지에 대한 정보는 이 부분, 함수 정의하는 부분에 다 포함이 되어 있고요. 실제 이제 로직이 수행되는 부분은 모델에 직접 전달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실제 시스템 연동 대신에 일단 하드 코딩된 시뮬레이션 데이터 2개를 반영해 뒀고요. 날짜 2개, 4월 15일에 이제 2개의 일정, 그리고 4월 16일에 1개의 일정, 총 3개의 일정이 담겨 있는 예시 데이터를 하드 코딩을 해둔 상태이고요. 이 4월 15일과 4월 16일, 이 각각의 날짜에 해당하는 일정을 리스트로 리턴하도록 이렇게 정의를 해뒀습니다. 그래서 실제 도구의 이름하고 이제 명세, 그리고 입력 스키마 부분을, 인자 스키마 부분이죠. 이 부분 한번 출력을 해본 거고요. 도구의 이름과 그리고 닥스트링, 그리고 인자 스키마까지 한번 출력해 봤습니다. 도구의 디스크립션 부분, 그리고 어떤 파라미터, 날짜 파라미터를 사용을 하죠. 그리고 도구의 이름, 이런 것들을 이제 LLM에 전달되는 스키마 정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정의된 도구를 코드에서 직접 실행할 때는 이제 invoke 메소드 사용하시면 되고요. 랭체인의 다른 LCL 컴포넌트처럼 동일한 메소드로 실행할 수가 있고요. 도구의 invoke 메소드, 그리고 입력 값을 전달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4월 15일의 일정을 조회할 수 있겠죠. 실행해 보면 4월 15일의 일정, 2가지 일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습을 위해서 사내 이제 규정, 2가지 사내 규정을 반영한 이제 도구를 추가적으로 좀 정의해 보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하드 코딩된 이제 데이터로 좀 동작을 하도록 해뒀고요. 실습 목적으로 간단하게 좀 구현을 해뒀습니다. 첫 번째 도구는 이제 휴가 시작일과 종료일, 즉 2개의 날짜를 입력받아서 영업일 기준의 날짜를, 휴가일수를 좀 계산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주말은 제외하고 영업일 기준의 휴가일수를 계산해주는 도구를 하나 정의를 해두고요. 시작일과 종료일, 그리고 영업일수 기준으로 며칠의 휴가인지를 이제 리턴을 해주도록 도구를 하나 정했습니다. 두 번째 도구는 사원번호가 입력이 되면 해당되는 사원의 잔여 연차일수를 이제 조회하는 그런 도구이고요. 3명의 사원에 대한 연차일수 데이터를 하드코딩 해두고 사원번호가 입력이 되면 사원번호와 남은 연차일수를 리턴하는 도구로 정의했습니다. 그 다음 도구는 이제 슬랙 채널로 공지나 알림을 발송하는 도구를 시뮬레이션 형식으로 좀 정의해뒀고요. 채널은 팀 데브와 어나운스먼트, 이 2가지를 예시로 좀 설정을 해뒀고, 채널과 메시지 이거를 전달을 해서 실제로 이제 슬랙 채널로 데이터가 이제 전송되는 거는 하드 코딩으로 여기서 로그만 좀 출력을 해보고요. 실제 API 구현을 하지 않은 상태고, 그 출력 결과 자체를 모델이 이제 확인할 수 있도록 그 실행 결과 메시지만 리턴해 주도록 정의해뒀습니다. 다음 도구는 이제 IT 헬프데스크의 어떤 키워드 기준으로 이제 검색을 하도록 했고요. 이 각각의 키워드들이 실제로는 이제 어떤 내용에 관련된 그런 작업들인지 이거를 리턴하도록 하는 하드 코딩 되어 있는 그런 도구 세트를 정의해 두고요.
그래서 이제 스케줄 조회하는 도구부터 해서 이제 이런 도구들을 이제 도구 목록으로 정의해서 실습에서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5개 이제 사내 업무 도구를 정의해 둔 상태입니다. 외부 API 도구로 이제 태빌리 웹 검색 도구를 이제 사용해 보겠습니다. 태빌리 이제 인증키를 설정을 해 두신 상태면 이 검색 도구를 바로 초기화하실 수 있고요. 최대 3개 검색하고 이제 일반 검색으로 검색하는 도구를 하나 정의해 뒀습니다. 혹시 이제 도구가 인증키가 없으실 때는 여기도 이제 하드 코딩을 해서 모급 데이터가 리턴 되도록 일단 설정을 해 뒀고요. 도구의 이름과 디스크립션 부분의 일부 한번 출력해서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실제 웹 검색 도구를 한번 적용을 해 보려고 하고요. 랭체인 1.0 크리에이트 에이전트라는 이 함수에 대해서 실제로 한번 웹 검색을 좀 수행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검색 결과를 이제 제이슨으로 좀 쟁렬화해서 한번 출력을 해 봤고요. 그 중에 일부만 좀 출력을 해 봤습니다. 실제 이제 검색 결과의 검색 URL과 검색된 웹페이지의 이제 내용들이 포함된 것까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바인드 툴스 메소드는 이제 모델에 이제 도구를 등록하는 메소드인데요. 실제 모델이 이제 응답할 때 필요로 하는 정보를 전달해 주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모델이 이제 도구 호출 스키마를 이제 파악할 수 있도록 이 정보를 모델에 이제 전달해 주는 역할을 바인드 툴스 메소드가 하는 거죠. 실제 이제 도구 호출 흐름을 보면 이제 사용자가 질문이 들어오게 되면 이제 바인드 툴스로 이제 등록되어 있는 도구들 중에 LLM이 이제 도구 호출이 필요한지 여부를 판단을 하고요. 만약에 이제 도구 호출이 있다고 하면 해당되는 이제 도구를 이제 호출을 하게 되고요. 실제로 이제 시스템 내부에서 이 도구를 직접 인포크로 실행을 합니다. 그 실행된 결과는 이제 툴 메시지로 이제 반환을 하게 되고요. 모델은 이제 도구를 호출을 했고 실행된 결과까지 보고서 그 다음 또 판단을 하는 거죠. 충분한 정보가 수집이 됐기 때문에 더 이상 도구 호출이 필요 없다라고 판단이 되면 도구 호출 없는 상태로 최종 텍스트를 응답으로 출력을 하게 될 거고요. 도구 호출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이 부분에서 다시 도구 호출을 해서 일종의 이 툴콜링 루프가 여기서 발생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필요로 하는 정보가 수집될 때까지 도구 호출을 반복하고 최종적으로 답변이 이제 필요한 경우에는 도구 호출을 하지 않고 이제 텍스트 출력을 하는 형태로 이제 동작을 합니다. 이와 같은 처리 사이클을 이제 리즈닝, 추론하고, 액트, 행동은 이제 도구를 이제 도구 호출하는 과정을 행동이라고 저희 얘기하는 거고요. observe는 이제 도구를 실행한 결과, 호출 결과를 이제 확인을 하는 걸 이제 관찰이라고 합니다. 이 사이클을 이제 리액트 패턴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정의해둔 앞에 그 사내 업무 도구랑 이제 웹 검색 도구를 이제 결합을 해서 전체 도구를 모델에 이제 바인드 툴스로 이제 바인딩을 해주고요. 실제로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4월 15일에 일정을 한번 알려달라고 한번 요청을 보내보겠습니다. 이제 모델의 출력 결과를 보면 컨텐트 부분은 일단 비어 있고요. 도구 호출 부분에 툴콜스 속성에 도구가 한 가지 호출이 되어 있습니다. 타입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스케줄이라는 이름을 갖는 도구를 날짜를 이제 4월 15일로 넣어서 호출하고 있는 과정 확인해 볼 수 있죠. 그래서 도구 호출을 실제로 모델이 하고 있고 이 요청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스케줄이라는 도구가 이제 적절하다고 이제 판단한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에이전트가 실제로 이제 동작을 할 때는 이제 도구를 이제 호출을 하고 그 결과를 모델한테 다시 전달해 주는 과정이 필요하죠. 이제 수동 툴콜링 과정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일단 정의해둔 도구를 매핑 딕셔너리를 하나 만들어 준 다음에 실제 사용자 쿼리가 들어왔을 때 도구를 실행하는 루프 처리하는 함수를 하나 정의해 봤습니다. 메시지를 일단 초기화해 주고요. 모델이 이 메시지를 입력받아서 이제 도구 호출이 필요한지 판단을 하겠죠. 모델의 그 응답 메시지를 다시 메시지에 추가해 주고요. AI 메시지가 이제 추가가 됩니다. 더 이상 이제 도구 호출이 없다면 최종적으로 이때 텍스트를 출력하고 이제 종료하도록 정의해 주고요. 만약 도구 호출 내역이 있다면 이 각각의 모든 도구에 대해서 도구의 이름과 도구의 인적값들을 확인을 해 가지고요. 로그를 이제 출력을 해 주고 실제 매핑 테이블에서 이제 도구 객체를 가져와서 실행을 해 주고 그 결과를 이제 얻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이제 툴 메시지로 정리를 해서 최종 메시지 목록에 이제 추가를 해주게 되고요. 이때 도구 호출의 아이디를 반드시 이 툴 메시지에 넣어 주셔야지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어떤 도구 호출에 대한 실행 결과인지를
에이전트가 나중에 판단할 수 있도록 이 툴콜 아이디와 도구 메시지 이거를 반드시 매핑을 잘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실제 이 함수를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동일하게 이 날짜의 일정을 한번 알려달라고 해보고요. 그 최종 출력 답변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getSchedule 함수 도구출 정상적으로 이루어졌고요. 이 함수 실행된 결과를 리턴을 받아가지고 이 날짜에 두 가지 일정이 있었죠. 그 두 가지 일정을 모델이 확인해서 최종 답변 생성하는 것까지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이번 예제는 이제 도구를 한 번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여러 번 호출해야 되는 상황을 한번 테스트 해 보겠습니다. 이제 모델의 이제 성능에 따라 좀 차이가 있을 텐데 저희는 현재 Q1 32B 모델 그록 API에서 제공해 주는 걸 사용을 해보고 있죠. 4번을 입력을 해주고요. 이 특정한 직원이 4월 20일부터 24일까지 이제 4일 동안 휴가를 쓰게 되면 이제 휴가가 며칠 남아있는지 계산을 하는 질문이 들어오게 되면 일단 이 직원이 휴가가 며칠 남았는지 알아야 되고요. 4월 20일부터 4월 24일까지 혹시 공휴일이 포함되어 있는지 영업일수를 또 계산하는 부분이 필요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잔여일수 계산까지 일단 필요하죠. 어쨌든 한 개 이상의, 즉 2개 이상의 도구가 필요한 그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이 사원 번호를 넣어서 휴가 일수를 확인을 했고요. 그리고 잔여 휴가 일수를 계산을 했고 이때 휴가 일수가 5일 소요된다라고 계산을 하고 잔여 휴가 일수를 출력을 해줬습니다. 조금 더 이제 정확하게 호출을 한다면 이 사이에 이제 공휴일이 섞여 있을 수 있죠. 사실 도구 호출이 한 번 더 있어야 정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Q1 32B 모델이 도구 호출을 한 번만 하고 최종 출력을 했습니다. 상용 모델인 오픈AI나 또는 제미나이 이런 모델들 한번 사용을 해보시면은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을 테니까요. 한번 직접 실습하시면서 그 차이도 직접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웹 검색과 이제 사내 공지, 이제 슬랙에 이제 공지하는 두 가지 도구를 한번 이제 사용해야 하는 그런 질문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그래서 랭체인의 변경점에 대해서 이제 웹에서 검색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슬랙 채널에 공지하는 두 가지 요청을 한번 잘 수행하는지 한번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먼저 웹 검색을 수행을 하고 있죠. 태빌리 서치를 통해서 쿼리 전달하고 일단 검색을 수행하고 있고요. 검색 결과를 확인한 다음에 그 내용을 요약하고 요약한 결과를 두 번째는 이제 send notification 이 도구를 이용을 해서 팀 대부 채널에 발송하는 거. 여기서는 이 업무 성격이 확연히 이제 구분이 되고 순차적으로 잘 처리하고 있는 거 제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최종 답변까지 이제 생성을 하겠죠. 이렇게 수동 루프로 이제 도구출 과정 구현하는 거 꽤 복잡합니다. 루프 제어하는 것도 그렇고 이제 예외 처리하는 것도 그렇고 꽤 복잡하기 때문에 다음 영상에서는 이제 크리에이트 에이전트라고 하는 랭체인에서 제공해주는 에이전트 패턴을 구현하는 함수를 이용을 해서 이 과정들의 조금 더 다양한 기능들을 한번 다뤄볼 예정입니다. 알적 실습 과제는 한번 직접 실행해 보시고요. 연습 삼아서 실행해 보시고 예시 답안도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